지난 2012년 첫 삽을 뜬 원주광릉 복선철도공사. 총 연장 21.755km로 국내에서 가장 긴 산악 터널인 대관령 터널이 관통됐습니다. 착공한 지 꼬박 41개월 만으로 동해의 해돋이를 형상화한 강릉역이 노방공사를 마치고 착공에 들어가면 내년 상반기 모습을 드러내게 됩니다. 담장은 쩍 갈라졌고 넘어지지 않도록 보강재까지 설치됐습니다. 금이간 옥상 난간에는 받침대까지 세워졌습니다. 보신 것처럼 일반 주택 건물과 공사장 벽이 불과 5m도 떨어지지 않아 공사장의 충격이 그대로 일반 건물로 전해진 것으로 보입니다. 날카로운 분석력 박봉규 아나운서. 말씀의 안방마을 김서영 아나운서. 지역의 소식을 발빠르게 전하는 말씀 기자단. 지금 시작합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근 10년 사이에 강원도 내 동네 서점이 절반가량 줄어들었다고 그러죠. 현재 운영이 되고 있는 곳이 72곳에 불과하고 그나마 고성이나 양양, 정선 같은 8개 군 지역에서는 서점이 한 곳밖에 없다고 그럽니다. 네, 아마존 같은 세계적인 기업이 이 책 장사로 오늘날에 이루었고요. 또 요즘 책을 사려고 서점에 가기보다는 네. 이렇게 인터넷으로 많이 사잖아요. 저는 뭐 책을 잘 안 사봐가지고 말이죠. 네. 네. 그리고 또 뭐 대형 서점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그런데 밀려서 동네 서점들이 좀 사라진 측면도 있습니다. 한때는 또 전자책 때문에 이런 실제 책들이 좀 자리를 잃을 것이다 이런 얘기도 있었지만 아직까지는 좀 기우인 것 같고요. 사실 이 책 보는 재미가 이렇게 네. 전자책 클릭하는 게 아니라 네. 이렇게 침 묻혀가지고 네. 책장 넘기는 거기에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생각이 좀 들죠. 네. 저는 뭐 책 베고 자면서 침 흘리는 생각은 나는데 김소영 아나운서 뭐 책 자주 읽습니까? 어떻습니까? 아유 부끄럽네요. 네. 저도 뭐 책을 워낙 읽지 않아서 저 같은 사람 때문에 동네 서점이 없어지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좀 죄스럽기도 하고 어쨌든 저처럼 책을 잘 안 읽는다 우리나라 사람들 그런 통계가 있어서 씁쓸한데 서점이라는 곳이 단순히 뭐 책만 파는 곳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도내 중소도시의 동네 책방이 사라진다는 소식 정말 안타깝게 생각이 됩니다. 뉴스토크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 이용철 기자. 총 연장 21.755km로 국내에서 가장 긴 산악 터널인 대관령 터널이 관통됐습니다. 원주 강릉 구간의 최대 난공사 구간으로 오늘 관통을 계기로 2017년 말 개통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담장은 쩍 갈라졌고 넘어지지 않도록 보강재까지 설치됐습니다. 금이간 옥상 난간에는 받침대까지 세워졌습니다. 지하실이 크랙이 가지고 비가 오면 물이 새 올라옵니다. 방 안에 그 벽서 크랙한 거는 밤으로 지금 예풍이 심해서 지금 살기가 좀. 상황이 이런데도 이 집은 사전 피해 예정 지역 조사에서 빠졌고 주민이 항의하자 뒤늦게 제주사에 포함됐습니다. 인근 원룸도 집안 치마로 앞마당이 쩍 갈라져 버렸습니다. 보신 것처럼 일반 주택 건물과 공사장 벽이 불과 5m도 떨어지지 않아 공사장의 충격이 그대로 일반 건물로 전해진 것으로 보입니다. 주변 아파트는 정화조 하수관이 터져 응급 복구했고 곳곳에 크고 작은 균열이 생겼습니다. 주민들은 피해가 계속되고 있는데 보수공사마저 허술하다며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뭘 한마디면 뭐 땜빵에 내놓을 거고, 저 공사를 지금 한 거 봐요 저거. 금이간 다 깨내고 다 내지 그냥 있잖아요 그거. 뭔 공사들 말이야. 시공사는 사전 피해 예정 지역 조사 누락과 미흡한 긴급 복구 공사에 대해 사과했습니다. 또 전문가 안전 진단과 주민 의견 수렴을 거쳐 8월 이후에 보수 공사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 선에서 보수해달라는 부분은 저희 보수를 해드리겠습니다. 근데 뭐 벽면 균열하고 저런 부분은
이 공사 끝난 다음에 하는 게 맞는 것 같고 지금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니다 보니까 집안 치마에 대한 특별한 대책이 없는 상황에서 공사장 주변 주민들의 피해는 점점 더 심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용철입니다. 네, 이영철 기자의 관련 보도를 봤습니다만은 요즘 그 원주 강릉 복선철도 건설 현장 주변이 좀 뭐 시끄럽다면서요? 예, 지금 뭐 앞에 리포트에서 보셨다시피 그 원주 강릉철도 공사구간에 그 시내 지하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땅 속으로 이제 기차가 다닐 수 있게 길을 만드는 건데요. 네. 그 구간의 침하 문제로 인해서 주민분들이 이제 피해를 보고 있다는 것들이 있고요. 네. 두 번째로는 그 철도 남대천 교량 부분에서 이제 설계가 변경되면서 이거에 대해서 이제 주민들이 좀 일부 반발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 부분들이 좀 큰 문제입니다. 네, 아주 네. 중요한 사업인데 지금 좀 소란스럽군요. 그러게요. 그 집안 치마 피해가 있다고 하니까 좀 무서워요. 그거 네. 싱크홀 같이 네. 네, 갑자기 막 쑥 사라지는 건 아닌가 싶기도 한데요. 그 구체적으로 지금 어떤 상황인 거예요? 예, 지금 이제 그 취재를 하면서 단독주택 그리고 일반 상가 건물, 그다음에 원룸 그리고 아파트 건물까지 이렇게 좀 두루 다녀봤습니다. 그 단독주택 같은 경우는 그 담장이 갈라져가지고 이제 그 담장이 더 이상 넘어지지 않도록 보강재를 이제 받쳐놓은 상태고요. 네. 가장 어려운 거는 이제 비가 오다 보면은 지하실에 있는 단독주택 같은 경우는 물이 찬다는 겁니다. 아, 네. 그 물을 또 손수 퍼내시니까 퍼내는. 네. 그게 좀 어렵다고 하시고요. 그러면 이제 상가 건물 같은 경우도 뭐 식당, 슈퍼마켓 이런 것들이 있는 이제 상가 건물을 가봤는데요. 그것도 이제 지난해 한 5월쯤부터 그 이상 현상이 조금 나타났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 그 상가 앞쪽에 있는 도로와 그 인도 사이에서 경계가 조금씩 벌어지기 시작해서 네. 한두 번 정도 보강 공사를 다 했다고 하고요. 근데 보도블록 자체도 점점 더 이제 꺼진다고 하거나 쓸려 내려가기 때문에 보도블록도 다시 공사를 했는데 그때뿐이라는 거죠. 네. 그래서 저희가 찾았을 때는 뭐 2번이나 벌써 공사를 했다고 하는데 이미 좀 많이 침하된 상태고요. 네. 근데 더 좀 저희가 눈여겨봐야 될 것 같은 경우는 단독주택하고 그 상가 건물 같은 경우는 이렇게 피해가 좀 눈으로 봐도 확연하게 드러날 수 있고 거기 사시는 분들은 되게 불안해하시는 부분들이 있는데 네. 이 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사전 피해 조사에서 이거는 빠졌다는 겁니다.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원래 이런 그 시공사가 이제 삼한기업이라는 곳인데 이런 그 사전 용역 같은 경우는 용역회사에서 전문적으로 맡깁니다. 근데 네. 그 용역회사에서 이 뷰직 같은 경우는 누락이 되면서 네. 주민들이 우리가 이런 피해가 발생하고 있으니까 다시 확인해서 조치해달라. 그렇게 이제 주민분들이 민원을 제기한 이후에 네. 재조사를 한 부분이 있었고요. 네. 원룸 같은 경우도 그 원룸에 있는 가설 그 건물하고 실제 공사장 옹벽 사이가 거의 제가 팔을 이렇게 양쪽으로 벌리면 이거랑 큰 차이가 나지 않을 정도로 가까이 붙어 있었습니다. 네. 네. 그렇다 보니까 그 공사장에서 타일을 박는 그런 충격이 있을 경우에 거의 네. 그 건물들로 다 충격이 전달해지고 이 원룸 같은 경우는 그 콘크리트로 마당이 돼 있었는데 중간이 정말 쫙 갈라져 있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네. 네. 그 지금 피해 예정 지역 조사에서 누락이 됐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그 지역에서 피해가 발생할 거라는 걸 뭐 몰랐었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네, 원래는 그런 피해 예상 네. 조사를 해서 거기에 대한 사전 안전 조치를 하고 하는 것들이 공사 보통 일반적인 네. 반응입니다. 근데 이 경우 같은 경우는 나중에 이제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하고 정부 기관에다가 하고 나서 나중에 들어와서 이거에 대한 해결책과 타후 조사를 했다고 하는데요. 지금도 이제 보면 그 중간중간에 좀 크랙이 가거나 이런 부분만 응급 보고 공사를 하는 상태입니다. 네. 그럼 이렇게 작은 뭐 단독주택들 말고 큰 건물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뭐 아파트라던가 네네. 그런 쪽은 다 괜찮나요? 지금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아파트, 이제 오뚜기 아파트라고 강릉에서 네. 오래된 아파트에 뭐 한두 번째 가라고 한 서러운 좀 오래된 아파트가 있습니다. 40가구 정도가 살고 있는데요. 이 아파트 같은 경우도 앞서 그림에서 보셨다시피 아파트 자체 외벽에 균열이 가서 뭐 틈이 벌어져 점점 더 침하되고 있는 그런 상황도 볼 수 있고요. 얼마 전에는 이제 그 아파트 주차장이 아스팔트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집안 침하에 따라서 뭐 콘크리트처럼 딱 끊어지지는 않습니다. 그 아스팔트 재질 자체가 네. 한쪽에 기울면서 그렇죠. 그 안에 그 하수 정화조 펌프가 이제 그 배관이 터지면서 그 오물들이 좀 마당으로 나와서 주민들이 불편을 네. 겪었다는 사례도 있고요. 그래서 이 여기 같은 경우는 주민들이 계속 이제 민원을 뭐 동사무소라든가 시청에다 계속 제기를 하고 나니까 이제 그 다음부터 시공사가 움직였다고는 하는데 일반 주민들은 좀 항의하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었었냐면 제가 실제로 현장 가서 본 부분 중에 아파트
아파트 건물하고 그 아스팔트 주차장 사이에 틈이 벌어진 게 있었습니다. 네. 거기에 이렇게 시멘트로 좀 급하게 발라놓은 것 같은 느낌이라고 해야 될까요? 네. 주민들은 그렇게 주장하고 있는데 그분들이 와서 자기네들한테 얘기도 하지 않고 이제 이렇게 응급복구만 해놓고 갔다. 그런 부분들에서 좀 항의를 많이 하고 있는 상태죠. 지난달 18일에 네. 그 주민들하고 설명회가 있어서 다녀왔는데 주민들 좀 계속적인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죠. 네. 그 시공사에서 네. 그 인정합니까 지금? 뭐 네, 잘못이다. 지난번에 네. 그 2차 주민 설명회라고 그 아파트에서 열렸었는데요. 네. 그 시공사 관계자들은 이제 그 뭐 사전 피해 조사에서 그 단독주택하고 상가가 빠진 거에 대해서도 인정을 했고요. 네. 그 이후에 용역사를 시켜서 재조사를 했다. 이렇게 이제 밝히고 있는 상황이고, 그다음에 긴급복구공사 같은 경우도 좀 미흡했던 부분들에 있어서는 인정을 네. 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그쪽에서 하는 얘기는 현재 그 집안 침하가 어디까지 될지도 알 수도 없는 상태고 아직 공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네. 그때 이제 좀 정말 긴급한 것들은 보수 공사를 해주는 게 맞지만 이게 공사가 다 끝난 후에 전체적으로 이제 다시 집안이 안정화된 후에 보수 공사를 해야지 네. 추가적인 뭐 공사나 이런 것들을 막을 수가 있고 그렇게 다른 데도 일반적으로 그렇게 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요. 네. 지난 1월이었던가요? 참 이상한 뉴스를 우리가 봤어요. 그 공사하던 교각이 이렇게 무너졌던 네. 일이 있었는데, 야 저게 뭐 추워서 그랬다 뭐 그런 그 얘기가 있었습니다만은 이제 그 남대천에 건설하던 철도 교량 그 교각이었잖아요. 근데 이게 지금 공사를 재개하는 과정에서 뭐 말이 많더군요. 네, 일단 그 상황은 1월 달에 저희 현장 그림 찍은 게 있으니까 그 그림을 먼저 보고 시작하시죠. 네. 자, 우리가 관련 보도를 봤습니다만은 이게 관심이 많은 사안이에요. 기존에 원래 그 원주강릉철도 남대천 구간입니다. 철도 여기 어디냐면 그 우리나라 최장 터널이라고 하는 대관령 터널을 뚫고 지상으로 나오는 첫 부분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쪽이 그 첫 이미지도 있고 외부에서 그걸 봤을 때 경관도 좀 고려해서 원래 이 부분은 그 하중, 그러니까 힘을 좀 잘 받을 수 있고 미관상으로도 나쁘지 않은 분절형 아치 다리, 왜 이렇게 곡선처럼 이렇게 외국 다리 같은 거 이렇게 돼 있는 네. 거 있죠. 네. 원래 이거로 설계를 해서 올해 연말까지 준공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디자인 경관 심의도 하고, 근데 이것들을 일단 그 철도시설공단하고 시행사가 이제 삼성물산인데요. 이거를 그냥 그런 아치형으로 하다 보면 공기를 맞출 수 없다는 얘기를 하면서 일반형, 그냥 왜 저희 콘크리트 다리를 쌓고 그 위에 네. 일반 다리 가는 거 있죠. 네. 이거로 바꾸는 과정에서 주민들과의 사전 협의가 없었다는 부분들에서 이제 성산면 주민들이 거기에 대해 항의를 한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 아치형으로 멋지게 하려고 그러다가 이제 일자로 그냥 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되면 일반형으로 바꾸게 되면 기존의 아치형 같은 경우는 중간에 다리빨 교각이라고 하죠. 이걸 네. 따로 세울 필요가 없이 그 서로 지탱하는 힘으로 했었는데 이게 만약에 이제 일반 다리로 되게 되면 다리를 세워야 될 거 아닙니까? 네. 다리빨을. 네. 한 3개 정도가 추가로 세워지는 겁니다. 어.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세워지는 가운데 하나는 그 국도 35호선 옆에 네. 그러니까 주민들이 농로로 쓰는 2차선 도로가 있습니다. 네. 그쪽에 하나 들어서게 되면서 이 농로에 직선이었던 것들이 이제 곡선으로 바뀌면서 사고 위험성을 얘기를 하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얘기하는 게 거기가 이제 남대천 상류입니다. 예전에 이제 뭐 태풍이나 홍수 때 비가 많이 와서 피해를 본 지역이다 보니까 이게 하천 속에 이런 다리빨이 좀 있게 되면 거기에 내려오던 그 물길이 바뀔 거다. 물길이 바뀌면서 피해가 있을 수 있다라는 그런 우려가 있고요. 네. 가장 큰 부분은 이제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경관상으로도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강릉에 와서 저 아치형 다리를 좀 봐야 된다라는 그런 사실을 네. 의도로 계획을 했었는데 이게 없어지다 보면 그럼 경관상으로도 나쁠 것이다. 이런 것들이 이제 우려해서 주민분들이 이제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 하나 덧붙이자면 지난 1월 달에 그 사고 난 거에 대해서 아직 지난달 31일 날 최종 결과 발표가 났는데요. 네. 그 전이기 때문에 네. 거기에 대해 사고 원인에 대한 최종 결과가 발표되지 않았는데 네. 공사를 재개한다는 부분이기 때문에 네. 주민들이 이제 거기서 항의를 한 겁니다. 네. 네. 뭔가 다 이유가 있어 보이는 항의인 것 같긴 해요. 네. 그러면 지금 그 최종적으로 결과가 나왔나요? 왜 이렇게 무너져 내렸는가? 네. 네. 지난달 초반에 이제 그 강구조학회, 한국강구조학회라고 있는데요. 네. 이런 이제 구조적인 역학적인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을 전문적으로 하는데
이쪽에서 이제 추정한 것들을 이제 중간 발표식으로 했는데 어떤 식으로 나오면 사고 당일날 강릉 지역의 아침 최저 기온이 영하 14.7도였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렇게 떨어진 상태에서 급격한 기온 변화로 이게 콘크리트가 아니고 철골 구조물이다 보니까 줄어들었나요? 네, 수축해서 네. 이게 힘을 하중을 견디지 못하고 이게 이제 붕괴됐다라고 이제 하고 있고 거기에 대한 최종 결과가 30일 날 나왔는데요. 네. 네. 이게 원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이런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수해가 갑자기 영하 15도까지 이렇게 기온이 떨어지니까 급강하되니까 그러니까 수해가 오그라들어서 네네. 이거 벌어진 틈을 뭐 힘을 받아서 무너졌다 뭐 그런 얘기 같네요. 네, 그러니까 이게 쇠라는 게 기존에 이제 콘크리트 타설을 한 게 아니고 네. 이 틀을 만들어 놓고 거기다 이제 콘크리트 타설을 해서 힘을 받게끔 네. 하는 거였었는데 또 그날 또 관계자들이 얘기를 들으면 바람이 또 강하게 불었다고 합니다. 네. 강릉이 이제 그 대관령에서 넘어오는 바람이 워낙 세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기온적인 부분하고 그다음에 바람적인 부분에 영향을 받아서 무너졌다라고 보는 사람들이 많고 근데 그날 이제 아침에 이른 시간에 사고가 났었는데요. 이게 정말 그 그림에 보셨다시피 그 다리발 그 형틀 주변으로 해갖고 넘어졌고 이 국도 35호선 강릉에서 임계를 연결하는 그 네. 국도가 일시적으로 좀 통제되기도 했죠. 그 네. 교각의 무게를 보면 한 뭐 그 예측하기 한 704톤 정도, 그다음에 그 높이는 한 40m 정도 그렇게 됐다고 이제 700톤 정도 됐어요. 네, 그 그 무게가? 아치형 교각이 다 완성이 되면 아, 700톤 네. 정도 그렇군요. 보는 거예요. 그런데 전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게 아무리 영하 15도고 대관령 볼바람이 엄청나게 세다고 하더라도 그 정도에 무너진다면 미리 무너지는 게 낫다. 네. 자, 그리고 원주 강릉 철도 건설 관련해서 참 여러 가지 이야기가 많잖아요. 이거 완공되고 나면 그 시간은 어느 정도로 좀 단축이 될까요? 네, 지금 뭐 일단은 그 서울에서 강릉으로 바로 가는 직선 열차는 없는 상황 아닙니까? 지금 네. 현재 네. 그러다 보니까 워낙 오래 걸리는데 이게 이제 고속철도가 이제 건설되는 건데요. 평창 동계올림픽 이제 주요 교통망 중에 하나죠. 이게 되면 인천 송도에서 강릉까지 고속철로 한 1시간 50분. 인천에서 강릉까지. 예, 그러니까 2시간이 안 되는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엄청나게 이제 달라지는 거. 이게 지난 2012년에 착공을 했고요. 그 원주 강릉 간 그 철도의 총 길이는 한 120.7km 정도입니다. 그래서 전체 사업비는 한 3조 8,400억 정도 규모라고 하고요. 어마어마한 거죠. 그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내년 2017년 말 개통을 목표로 하고 있고 이제 저희가 취재했던 강릉 구간은 19.7km 안에 아까 말씀드렸던 집안 치마 지역도 있는 거고 네. 이렇게 그 남대천 철도 교량 부분도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네. 이게 저 동계올림픽의 최대 그 저 수해 네. 종의 하나가 아닌가 그렇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복선 전철 까는 것하고 그다음에 강릉시의 입장에서는 도심 지하로 이제 그 기차가 다닌다는 것. 그래서 도심을 좀 그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 가장 큰 혜택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네. 네. 지금 공정은 어느 정도 진행이 됐어요? 네, 지난해 말 기준을 보면 공정률이 한 56% 정도 되고요. 네, 반 조금 넘었네요. 네, 올해 한 8,800억 원이 올해 이제 한 해만 투입이 되면 올 연말에는 한 78%까지 공정률을 올릴 수 있을 거라고 합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뭐 다른 우리 언론도 우리 보도에도 그렇고 이슈가 됐던 게 국내 최장 산악형 터널, 대관령 터널이 21,755m, 한 22km 이상 되는 거기 때문에 그게 이제 지난해 연말에 개통이 됐고요. 그리고 이제 이번 달부터는 종착역인 이제 강릉역의 착공이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제 내년 상반기에는 공사가 준공되면 한 6개월 정도 그 고속철도라든가 것들 시범 운행해 보고 연말에 개통하는 것을 지금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원주 강릉 복선 전철은 아시는 것처럼 동계올림픽 성공 개최를 위한 최대의 국책 현안 사업입니다. 주민들도 그래서 어느 정도의 불편은 감수하겠다 그런 마음가짐이 다 돼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희생을 강요해서는 곤란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문제가 생긴 후에 사후 처리를 할 것이 아니라 사전에 철저한 계측 관리를 통해서 방지 대책을 세우는 게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피해 최소화, 민원 해소, 공기 내 준공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용철 기자였습니다.